우리 11번부터 이어갈게요. 자, 11번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 표시를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질량, 스몰 m, 라지 m, 자, 여기를 m 프라임을 넣읍시다. 자, 문제에 따르면 처음에 자, 힘의 크기, 장류의 크기가 나와 있죠. 해서 얘를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자, OT 그 다음에 7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끊었을 때 가속도가 2분의 1g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봅시다. 자, 처음에 가속도가 8분의 1g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놈의 알짜임이 이 방향으로 8분의 1 라지 mg가 되고요. 자, 이 값은 자, OT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mg가 되죠. 자, 얘를 정리하시면 t는 다음과 같이 8분의 1 라지 mg 이렇게 나와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어갑시다. 더 이어가면 자, 지금 얘는 아래 방향으로 m 프라임 g가 되어주죠, 그죠? 그럼 처음에 가속도가 8분의 1 g가 되니까 알짜임은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러면 자, 7t가 얼마가 돼줘야 되지? 8분의 7 m 프라임 g가 돼야 되는데 얘는 8분의 7 라지 mg가 나와주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다? 아, m 프라임은 라지 m이구나 라고 쓸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자, 지금까지의 과정은 개별 물체별로 힘 표시를 하는 과정이었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이 두 물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을 끊었을 때 R자 힘이 이 방향으로 스몰 m 플러스 라지 m에다가 2분의 1g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 값을 빼주면 뭐가 되지? 실이 붙어 있을 때 전체 R자 힘이고요. 전체 질량은 이렇게 나와주고 가속도가 8분의 1g 이렇게 나와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요 값과 이 값을 날렸을 때 이 값이 3 스몰 m이 돼야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합시다. 기다리겠습니다. 쓰는 동안.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우리가 작용점 범위를 잡을 때 전체로 잡는 것들을 이때까지 많이 봐왔는데, 혹은 두 개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봐왔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좀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11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생각 왔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A 보시면 지금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있네요. 무슨 간섭? 보강간섭 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니은 보시면 자, B에서
S1까지 거리가 2파장이죠. 자, B에서 S2까지 거리도 2파장이죠. 같다가 맞죠. 자, 디귿은 이렇게 볼게요. 자, C에서의 경로차를 보시면 여기서 0.5파장 차이 나고요. D에서 0.5파장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한 개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 되시면 13번 갈 건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13번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자, 물체들이 같은 빗면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같은 가속도를 가진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 상대 거리의 변화는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을 쓸 수 있었죠. 그지? 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봐봐. 처음에 둘은 거리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둘 사이 거리는 3L이죠. 그 다음에 그림에 따른 이렇게 RS에 있을 때 상대 거리 얼마지? L이죠. 그러면 자, 이까지 시간을 2t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동안 t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이 빗면상에서 이 같은 가속도일 때 t에 따른 시간 t에 따른 속도 변화를 v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자, a는 속도가 얼만큼 변해야 돼? A랑 B 둘 다 3V만큼 변화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A는 3t 후에 본래 위치로 되돌아오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2분의 3V고 나중 속도가 2분의 3V가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 2t 후에는 얘는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V가 되죠. 그치? 2V 변하니까. 그러면 자, 2분의 1V부터 2분의 3V까지 시간이 t만큼 흐르니까 얘가 이동하는 거리 변이는 L이고요. 평균 속도가 V고요. 시간은 t죠. 그러면 자, 둘은 3L만큼 가까워질 거고요. 3t의 시간이 걸리면 상대 속도는 V가 나와줘야 되죠. 따라서 자, 처음에 2분의 3V네요. 상대 속도가 V이기 위해선 2분의 1V가 돼야 될 거고요. 3t 후에는 얼마? 2분의 5V가 되겠죠. 따라서 자, VA이고요. VB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필기합시다. 오케이? 이거보다 더 나은 풀이는 모르겠다. 뭐 더 나은 풀이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같은 빗면일 때 상대 속도를 쓰기 위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좀 풀이가 쉬워집니다. 자, 좀 기다리겠습니다. 쓰는 동안. 천천히 쓰세요. 특히 13번은 이렇게 안 푸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다 맞았다 있나? 없고 45업 40업 오케이 35업 그래요. 35업까지는 좀 안정권일 겁니다. 그래도 밑에는 좀 반성하시고 부족한 부분 메꾸시고 앞반에서는 만점이 2명이 있었고요. 근데 그 둘 다 18회 때 좀 털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14번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T에서 2T까지 A는 얼마의 거리를 되돌아오지? 이렇게 7L만큼 되돌아오죠? 그러면 충돌 후에 저라면 그냥 7V가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3L이라는 거리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7분의 3T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 전에 10L만큼 가는데 7분의 4T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의 속도는 얼마에 해당하죠? 2분의 35V에 해당하죠. 해서 충돌 전에 A의 속도는 2분의 35V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봅시다. 7분의 3t에다 t까지 해서 b는 7분의 10t라는 시간 동안 5L만큼 왔네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지? 2분의 7V 되겠죠. 속도가 0이다가 2분의 7V가 됩니다.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자, A의 속도 변화는 얼마만큼이죠? 2분의 49V만큼 변화하죠. 자, 충돌 과정에서 B의 속도 변화는 2분의 7V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충돌 과정에서 뭘 자주 쓴다? 델타 P는 M 델타 V를 정말 자주 쓰고요. 자, 속도 변화의 B가 7대1, 질량 B는 1대7. 답은 5번입니다. 얘기합시다. 자, 오케이. 같이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오른쪽에 있는 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자, A에 연결했으면 지금 이 경우죠. 전류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 잠시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에 연결합니까? D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방출되었답니다. D에 연결했더니 어디에서 방출된 거야? C에서 방출된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그럼 얘는 뭐 도체 내지 다이오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합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자, 그랬더니
자, C에 연결하면 방출됐답니다. 하지만 D에 연결했더니 방출되지 않았대요. 그럼 일단은 여기는 PN이 돼야 되고요. 자, D에 연결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방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류를 아래쪽 방향만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얘는 다이오드고 이렇게 돼줘야겠다, 그지? 자, 그러면 C 연결했을 때 B에서 방출되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자, 기억 맞고요. D은 자, 기억. 그럼 보시면 A, C 연결하면 C의 전류는 흐르죠, 그죠? 아, 미안하다, 잠시만. 자, A 연결하고 자, C 연결하면 안 흐르죠, 그죠? 왜? 여기가 역방향이니까 안 흐릅니다, 그죠? 방출되지 않습니다. 자, D는 S1을 A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자, 보시면 이 경우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여기는 무슨 방향? 역방향이다, 그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15번이 3점이고 16번이 2점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15번은 그렇게 썩 쉽지 않은 문항이었어요. 표를 해석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6번은 굉장히 쉬워서 빠르게 풀이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억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T0분의 4MV, 2T0분의 2MV, 4배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처음에 분리될 때 B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4MV고요. 다시 C랑 충돌할 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운동량은 플러스 2MV가 되겠죠. 자, 얘는 0이다가 플러스 2MV가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2MV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와 C 함께 갑니다. 운동량도 같습니다. 속도 같고요. 질량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자, C의 질량이 M이면 얘도 M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얼마로? 결과적으로 2V로 가겠죠. 나에서 속력 같으니까 얘는 2V 돼야 되고요. 운동량은 마이너스 4MV니까 질량이 2M 돼야겠죠. 오케이, 얘는 틀렸고요. 디귿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자주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풀어드리는 이 해설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해설지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제가 그쵸, 뭐 늘 똑같지만 해설지를 보고 풀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 제 생각엔 20번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죠. 자, 20번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풀이가 방향이. 그래서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시면 17번 갈게요. 자, 17번 좀 다 쓸게요. 얘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과정 1을 보시면 등압 팽창입니다. 그러면 플러스고요. 플러스입니다. 그럼 얼마 흡수하지? 500만큼 흡수하겠죠.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등합 과정이 나왔을 때 등합 과정의 B는 무조건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5대 2대 3이야. 여기도 무조건 5대 2대 3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4과정 보시면 단열 압축이고요. 지금 내부 에너지가 100만큼 증가하겠죠. 우린 여기서 뭘 끼워 맞춰야 되냐? 자, 이거 4개의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만약 얘가 등합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30 되겠죠. 단열 팽창일 테니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120 되겠죠. 성립해 안 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등합 과정이 아니다. 얘가 단열 팽창 과정이다. 그러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220 돼야 될 거고요. 얘가 등합 압축. 따라서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180 되겠죠. 왜? 2대 3이니까. 전체 합이 0이 나와주죠. 그지? 따라서 자, 이 과정이 등합 팽창이면 이게 3이고요. 이게 과정 2가 되어주겠죠. 오케이? 이해 갔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합 과정의 B는 일정하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보기로 갑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열효율. 자, 총 흡수 500이고요. 총 한일 더하시면 200 나오죠? 따라서 열효율은 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맞죠? 답은 5번입니다. 필기합시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네. 노란색 경우에 W 총합이 어차피 0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고, 요거를 봐도 되고, 그럼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선 되도록이면 풀이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길을 여러 개를 막 탐구하고 여러 개로 다 풀어보고 사실 지금 시기에 있어선 점점 풀이들을 압축해 가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드럼 풀 때는 거의 저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나 그 다음에 광경로로만 풀죠. 때로는 어떤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상대 속도로 풀어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틀린 방식은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역학에서 시간을 줄이고 다른 데선 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상대론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광경로로 그리고 또 상대성으로 푸는 게 실수를 제일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가는 게 맞아요. 다만 그 방식을 계속 일관적으로 풀어나가셔야 돼요. 풀이를 갑자기 틀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제 곧 10월이죠, 그죠? 지금쯤 되면 이제 풀이들을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너무 많은 풀이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관점보다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라는 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쌤 저는 만점을 노릴 거고 강K에서도 만점을 노릴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풀이를 따라오시면 좋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갑시다. 자, 18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볼게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지금 여기가 전류가 이 방향으로 IG로 흐르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A는 Q라는 위치에 들어가는 방향 만들어, 나오는 방향 만들어. 들어가는 방향 만들지. 그지? 그러면 자, B가 만약 들어가는 방향 만들면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감소했다 증가하네? 이게 무슨 얘기야? B가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서 방향이 한번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 전류의 값이 등차적으로 증가하면 합성된 값도 등차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얘가 하는 역할은 플러스 3B0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얘가 0일 땐 마이너스 5B0니까 요 놈이 5B0 만드네요. 거리 얼마에 대해서? ED에 대해서. 그러면 거리 D에 대해서 3B0를 만드는 전류의 값은 얼마 나와줘야 되죠? 10분의 3 I0가 나와줘야겠지. 그치? 자, 기억 맞고요. 니은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 지금 P라는 포인트에서 요 놈이 만드는 게 마이너스 3B0고요. 자, 얘가 만드는 건 플러스 5B0입니다. 따라서 디귿 얼마? 2B0가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쓸 사람 쓰시고 다들 지금 19번 할 건데 19번 별표 하나 칠게요. 되셨나요? 오케이, 굿.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을 텐데, 자, 전기력이나 자기장이나 분명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프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대칭성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중첩의 방식을 이용한다거나 라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파트에서 가장 근본적인 풀이 방식은 경우들을 다 나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 19번 풀이할 때는 좀 나열을 하면서 추론하는 과정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A의 전하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자, 가의 상황처럼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B와 C는 풀마가 될 수 있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가능한 경우의 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따지고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잘 생각해봐. 뭐라고 돼 있어? 처음에 가의 상황에서 A가 받는 게 C가 받는 것보다 크대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B가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줘야 두 힘의 합이 요거랑 같다 라고 해서 A가 받는 게 제일 크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이 상황에서 요 놈이 이렇게 가버리면 C가 B를 밀어내는 힘이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 방향의 힘이 강해지죠.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죠. 탈락입니다. 그지? 자, 똑같은 논리로 이번엔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그러면 A는 무조건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 B는 어느 방향이지? B는 지금 왼쪽 방향이 되죠.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봅시다. 이 상황에서 얘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힘이 감소할 뿐 왼쪽 방향은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 경우도 탈락이네요. 그러면 경우는 하나 남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이해돼?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이 B 입장에서 마이너스 입장에서 C가 오른쪽으로 멀어진다는 얘기는 B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 힘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의 크기 같으니까 이때는 왼쪽, 이때는 오른쪽으로 받고 이 힘의 크기가 같겠죠. 그지? 그러면 자, 거리가 같은데 B는 왼쪽으로 힘을 받네요. 그 얘기는 뭐야?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될까? 그 다음 기억 맞습니다. 니은 틀렸죠, 그죠?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을 볼 건데 봐봐. 이렇게 풀마풀이야. 그리고 얘가 오른쪽이죠. 그치? 얘도 오른쪽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린 누굴 기준으로, 요놈 기준으로 뭘 추론할 수 있느냐? A에 의한 힘이 B에 의한 힘보다 더 크죠. 그지? 그러면 나의 상황에서 A에 의한 힘이 B에 의한 힘보다 무조건 더 커야겠죠. 9분의 QA가 QB보다 크니까 4분의 QA는 당연히 QB보다 크겠지.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오른쪽 방향이다. 그럼 디귿 반대가 맞죠. 답은 3번입니다. 필기합시다. 이거는 따져줘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따지면서 추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에요. 그게 전기력이나 자기장 똑같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 필기하면서 그냥 들을게요. 강조하는 이유는 어차피 수능이 어려워지면 세 개야. 역학, 전기력, 자기장이야 보통. 물론 우리는 요즘 파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땐 세 파트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에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려워질 건데? 물론 우리가 배웠던 중첩이나 대칭성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추론하게끔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력 쪽에 좀 자료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밴드로 얘기하세요. 자, 직접 나와서 얘기하시면 기억을 못해요 잘. 그래서 밴드로 얘기하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좀 쓰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잘 간다. 이제 우리 한 10번도 안 남았지 아마? 그지? 오케이. 자, 저는 이제 20번 문항으로 아직 이거 안 쓰고 있구나. 좀 기다리자. 추석 때 다들 공부하겠죠? 저는 보나마나 본가에서 한 12시간 취해 있지 않을까? 이틀 전인가? 아니다 3일 전 월요일이구나. 화요일 이틀 전이구나.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35인데 제가 이제 서울대 야구부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조용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이미지에 비해서 어딜 가나 좀 다들 기억이 되는 외모라 그런가 많이들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야구부 시절에 조금 유명했습니다. 야구로 유명한 게 아니라 술 잘 먹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후배 한 명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무려 저보다 10살이 어린 피도 덜 마른 여러분 미안하다 어쨌든 여러분 나이 많구나 계속 연락이 와서 계속 술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번 정도 튕구다가 3고 초려하길래 그 정도 받아줘야죠. 그래서 불렀어. 그래가지고 11시 반인가 만났거든. 딱 1시간 반만 먹자. 바쁘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둘이서 소주를 7병 반인가 그 친구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먹을 때 좀 시간 많이 흐르고 먹자. 서로 힘들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오랜만에 술 먹었습니다. 또 명절 때 내려가면 또 어르신들이 그죠? 저를 찾아요. 열심히 또 따라드리고 도망치고 저를 찾고 이 과정 연속인데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아들 노릇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고 우리 수업하겠죠, 그죠? 수업하고 아마 그날 제가 밤에 운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아마 이렇게 푼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용수철이 연식으로 걸려 있을 때는 뭘 활용하면 좋으냐? 알짜인 위치 그래프를 활용하시면 대단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짜인 위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 어쨌든 변수가 y축 변수가 알짜임이란 말이죠. 그럼 대체 누구의 알짜임을 표현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A, B 전체로 잡았었고 때로는 물체 하나만 잡고 그랬었죠.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A, B가 같이 움직이다가 실이 끊어지죠. 그러면 전체로 잡을 수가 있어 없어? 못 잡잖아. 그럼 우리는 뭘로 잡아야 돼? B의 알짜임 위치 그래프를 잡으셔야죠. 그래서 B가 처음에 이렇게 3일 지점까지 일정한 알짜임으로 가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실이 끊어지죠. 실이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5L까지 쭉 오는데 이때 B의 알짜임은 MBG가 되겠죠. 혼자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용수철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이때 속력이 얼마야? 4V죠. 4? No. 이때 속력이 2V다. 그죠?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야? V다. 그죠? 이해돼? 자, 문제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4배랍니다.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 그래프에다 표현하면 탄성력 위치 그래프고 이 면적이 뭐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지, 그지? 이 값을 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2분의 1의 m의 4v 제곱은 4e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면적이 2면 이 면적도 2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 면적이 2가 돼야죠. 그럼 이 면적은 2가 돼야겠네요. 그래야 4e가 되죠. 그러면 이 면적은 뭐야? mbg 곱하기 2l이죠. 그지? 그럼 이 면적은 mbgl 돼야 되죠. 이때 R자임은 3분의 1 mbg죠. 이때 가속도는 3분의 1g죠. 따라서 ma는 2mb가 되어주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맞춘 학생들을 잘 들으시면 솔직하게 이렇게 푸는 시간과 수식으로 푸는 시간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더 까다로워지면 무조건 그래프가 더 빠를 거예요.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는 조금 더 조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가 더 빠를 겁니다. 근데 선생님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되나요? 이제 수능이 2달 남았죠.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바꾸시고 못 바꾸겠다 싶으시면 그냥 해설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세요. 얘기하시고. 자, 다 되시면 잠깐 쉬었다가 18회 갈 건데 이번에는 제가 좀 남아 있을게요. 질문 3 들고 나오세요. 앞으로 들고 나올게요.